자, 우리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말에 한 5% 가까이 빠졌는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꺾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갑론을박이 나뉘어요. 이제 뭐 때문에 뭐 꺾였냐?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제일 높은 게, 자, 모호한 2월달 미국 고용 보고서, 올여름 연준 금리 인하 기대 강화. 자,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2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좀 뜨뜻미지근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고,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일단 실업률이 3.9%가 나왔어요. 3.7, 3.8, 뭐 4%까지는 안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3.9면은 예상치보다 살짝 좀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3.9% 나왔고, 그렇게 보시면은, 비노 신규 고용 건수가 27만 5천 건, 월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고용 시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구나. 그럼 금리 인하 지금 시그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였다. 그렇다 해서 뭐 고용 시장이 뭐 무던지지도 않았고, 그렇다 해서 고용 시장이 막 그렇게 좋게 나오지도 않았고,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얼마 전에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했던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그거를 시장이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좀 특이점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이런 그 고용 공급 양이 조금 늘었어요. 정부에서 이제 공급하는 양이 좀 늘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몇만 건이 늘었냐? 정부 부분이 5만 2천 개, 5만 2천 개 정도 늘었고, 레저나 뭐 숙박업, 서비스 쪽에서도 대체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일자리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도 살짝 튀고 있고, 고용도 꺾이고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지표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기대감이 계속해서 솔솔 나고 있죠. 자, 파월 금리 인하 머지않아 22도 6월달 인하 첫 시작. 자, 볼게요. 얼마 전에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 관련해서. 자, 우리 하우스는 금리 인하 언제로 잡고 있었죠? 여쭤볼게요. 우리는 금리 인하 언제로 잡고 있었다? 금리 인하 예상 시점 2분기. 그렇죠. 2분기 우리 미국의 경제나 이런 각종 지표들로 봤을 땐 2분기에는 살짝 이릅니다. 사실 일러요. 소비도 아직 받쳐주고 있고 조금 더 늦게 해도 되는데 2분기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그리고 3분기에 내리고 싶어도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직전에서는 금리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파월 연준의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점이 2분기다. 근데 그 2분기가 또 공화당과 또 민주당의 이런 대립들 시장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 그래서 2분기 미국 증시나 바이든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 카드를 도움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 자, 그럼 볼게요. 22도 6월달 인하를 첫 시사했다고 합니다. 22는 왜 6월달 인하가 들어가는 걸까? 22는. 지금 22가 금리를 내리는데 6월달에 내린대. 확정은 아니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왜 6월달에 내릴까? 이번 연도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증시 상승, 물론 지금은 주식 상승, 비트코인 상승은 경제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온체인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롱입니다. 가요. 추세 상승을 한번 탔기 때문에 계속해서 뚫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요새 정규 방송에서도 경제 얘기 많이 안 드리죠.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드릴 이유가 없어. 우리가 하나 뭐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부분들 다 보더라도 온체인 데이터를 갖고 오더라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해.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씩 갈수록 이제 경제 얘기가 좀 늘어날 거예요. 우리 이제 원래 그 원색깔을 찾을 겁니다. 자, 6월 달에 ECB가 금리 인하를 한대. 무슨 뜻일까? 이번 연도는 무조건 정치적인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미국 눈치 보면 맞추기. YCK님. 자, 그것도 있고 지금 볼게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ECB,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미 지금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지금처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없겠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 애들한테도 국방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 유럽 수뇌부나 지금 바뀐 이런 그 정부 얘네들은, 관료들은 어느 쪽으로 좀 무게추가 기울까? 자기네들을 위해서라도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국과 유럽도 금리를 한다. 그럼 미국도 금리 인하 들어가. 그럼 같이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EU도 22도 뭐 20이나 뭐 EU나 똑같이 2분기에 미국과 같이 금리 인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얘네들도 어쨌든 간에 미국이 제일 큰 동아줄이고 제일 센 동아줄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물가가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이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영향에 하단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도 지금 눈치 싸움을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거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서로. 자, 조정 국면 지난해 엔비디아 하락 충격 어디까지? 자, 우리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말에 한 5% 가까이 빠졌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꺾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갑론을박이 나뉘어요. 이제 뭐 때문에 뭐 꺾였냐?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제일 높은 게 차익 실현이에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AI, 반도체, 얘네 관련된 종목들 조금 이젠 하방으로 찍는 거 아니야? 추세가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반 나뉘었는데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도 이번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가 꺾이고 미국 증시에 뭐 대마주들이 이렇게 꺾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꺾이면 우리도 꺾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비트코인 가격 우리 1억 원 넘게끔 이렇게 들어올려준 건 기관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국의 대마주들이 이렇게 던진다?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뭐라 그럴까? 조금 덜어낸다?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쪽에서도 덜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상황이 어떠냐면은 21년도 5월 달에 4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했었죠. 주식 분할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 거의 한 1000달러 가까이 이제 막 달랑말랑 하니까 또 이제 뭐 액면 분할을 하든 주식 분할을 하든 해야겠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막 기분이 막 좋았어.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꼬꾸라지니까 좀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냐?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켜는 봐야 된다. 자, AI 시장 커지면 전력 소모 급증, 원전 확대에 힘 실린다.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AI 관련된 섹터들이 오래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꼬꾸라진다면 이것 때문에 좀 꼬꾸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뭐 때문에 꼬꾸라진다? 지금 당장 AI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힘들 수 있는 이유 뭐가 부족해서? 카멜리아님 전력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샘알트만 하루에 운용 비용이 우리나라 원화로 10억에서 11억이라고 합니다. 10에서 11억. 그럼 그만큼 에너지나 전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다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만들고 지금 전력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끌어당길 수 없죠.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AI다 뭐 한다 물론 가격은 더 갈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보면 거품 맞습니다. 버블 맞아요. 지금 당장 AI 반도체를 찍어내서 그 반도체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지가 않아. 기껏 해봤자 뭐 챗GPT 이런 것들 아니 뭐 애플의 AI가 달려가지고 이게 상용화가 지금 되어 있나요?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AI가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상용화 돼가지고 매출이 나오는 이런 시점은 많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당장 AI 섹터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간다? 그러기는 우리가 힘들어 보인다. 왜? 전력도 그렇고 상용화된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아직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상태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AI 섹터가 조금 저물면 얘네들 종목 주식 좀 보세요 라고 한 말씀 드렸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전력. 기억난다 1번. 전력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흘러가려면은 우라늄, 연료인 그리고 구리도 많이 봐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렸었죠. 똑같이 지금 얘네들 올라가는 겁니다. AI에서 빠지니까 AI 산업에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뭘까? 보안 관련주들. 그리고 뭐 원자력 요런 애들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섹터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ASML이 네덜란드 밖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반이민 정책 탓. 자, 요것도 정치적인 영향입니다. 바꾼 이유가 뭐냐면, 자, 볼게요. ASML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유럽에서 조금 콧방귀를 끼는 반도체 기업인데 얘네들이 네덜란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 왜 그럴까? 지금 유럽은 어때요? 이민자를 원하나요? 아니면 내쫓나요? 러우 전쟁 딱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막 유럽 여기저기 막 다 뿔뿔이 흩어져. 근데 그 이민자를 받는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고용을 할 수 있고 노동력을 좀 공급해 줄 수 있는 좀 건강한 남성들 그런 남성들이 필요한데 다 아이들이나 여자분들
여자분들 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좀 난민들 힘들고 막 이렇게 집도 어렵고 막 없어져 버려. 근데 안 그래도 유럽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민자를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정권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네덜란드 ASML 얘네 기업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제품도 만들고 AI 이런 반도체 칩들을 공급을 해줘야 돼. 근데 네덜란드에서 계속해서 반이민 정책을 하고 있어. 그럼 할 수 있을까? 맞지가 않죠. 근데 네덜란드 정부 입장에서 얘네를 또 잡아야 돼. 그래서 이런 의견 충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럽이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TSMC의 반도체 보조금 6조 원 지급 예정. 중국 경제는 강화. 자, TSMC 반도체 보조금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겠다는 얘기죠. 자, 일본 증시 강세, 일본은행 보유 ETF 평가 이익만 305조 원. 뒤집어지죠. 그동안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사왔고, 그리고 미국 관련 ETF, 해외 자산, 주식이나 이런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상승분으로만 인해도 305조 원이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일본이 미국이 힘들 때 국채를 사주면서 국채 시장에 좀 안정화를 줬죠. 어떻게 보면 좀 일본이 미국을 좀 도와줬는데 몰랐을까? 몰랐을까? 나 같으면은 미국 정부와 서로 이제 환율이라든가 이런 공조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미국 국채며 주식들 올라갈 거야? 그럼 너네들이 좀 도움을 주면은 언젠가 부담이 되겠지? 몰랐을까? 알았을 걸로 생각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공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 일본은행 3월달 금리 인상 급부상, 엔화 환율 급락. 자, 금리 인상 급부상 했는데 엔화 환율이 급락을 했죠. 이상하지 않나요? 금리를 올리는데 엔화 환율이 급락을 해. 왜 그럴까? 일시적으로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강세가 나오면 이제 강세로 전환이 될 거예요. 강세로 전환이 될 건데 이제 이후의 시장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후에 일본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거시적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세계 채권 시장이나 전 세계 뭐 미국 주식이라던가 얘네들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미국 경기 침체 예고했던 월가 거물들 미안해.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된다. 다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했고 뭐 이렇게 안 좋게 이제 뭐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제는 얘기를 뷰를 좀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자분들이 작년부터 우리 삼프로 TV나 이런 데 유명한 방송 보면은 경제학자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경기 침체 올 거고 미국의 경제며 뭐가 다 쓰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분석을 했어. 근데 그분들 예상대로 오지 않았죠. 왜 오지 않았을까? 그분들 예상대로. 그렇다 해서 막 그분들 얘기 나오는 영상 가서 댓글 달고 막 뭐 뷰도 못 맞추고 뭐도 못 하고 그런 그 인성 자체가 잘못된 그러면은 돈 못 벌어. 정치, 대선. 그분들은 경제학자분들이기 때문에 경제 관련돼서는 뒤집어지게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잘해요. 근데 이번 연도는 경제 위에 뭐가 있다? 정치가 있다. 정치적인 이런 영향들이 빠졌죠.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 맞아요. 경기 침체 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당선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뿌릴 수밖에 없죠. 그게 반대로 가버렸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유가 하락의 사우디 아람코 순이익 전년 대비 24.7% 감소. 자, 사우디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순이익이. 그래도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지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건 이제 사우디도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냐면 아마도 이제 뭐 아람코를 통해서 주식을 팔겠죠. 자금을 좀 조달 받을 겁니다. 이제 다음 스텝은 이제 그렇게 나올 거고 나중에는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해서 미국과 이제 조금 사이가 또 틀어질 수도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동도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자, 중국인들 한국 부동산 쓸어 담는다. 매수 비중 역대 최고. 자, 중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친 듯이 산다고 합니다. 15,000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자, 왜 그럴까? 왜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쓸어 담을까? 뭐 자유롭게 뭐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세금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서 샀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사에서는. 뭐 기본 기사고. 우린 기사대로 해석을 안 하니까. 환치기? 그것도 맞다. 그것도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재산 은닉. 중국에 있는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 빼냐? 그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수단 중에 하나라. 17년도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환치기. 우리 팬더머니라고, 환전상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요거,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전에, 작년에, 빗썸이랑 빗썸에서 이제 USDT 마켓 열렸을 때, 아, 요게 걱정된다. 17년도 모습이 재현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던 기억한다, 1번.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한다, 1번. 빗썸이랑 국내 거래소의 USDT 마켓, 테더 마켓 뚫리면 2017년도처럼 요거 나올 수 있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똑같이 나오고 있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이따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그래서 요게 굳이 또 환치기가 아니어도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 부동산이 됐던 아니면 미국 부동산이 됐던 계속해서 중국에 있는 자산들을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뺄 수밖에 없어. 왜? 중국에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 가치가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회복을 못한다? 그럼 중국의 경제 상황은 그냥 끝난 겁니다. 회복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소비가 늘고 막 뭐 차도 사고 뒤집어지 막 주식도 올라가고 그런 패턴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반대죠. 주식 가격이 올라야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소비도 늘고 자동차도 바꾸고 하는데 한국이나 중국, 뭐 일본이나 아시아권 이런 국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3월 12일 내일 가장 중요한 지표 있습니다. 요게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상치 3.1% 미국 CPI 발표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비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3.2, 많게는 3.3. 근데 뭐 헤드라인 CPI 높게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떨어지지는 않고 근원 CPI 보셔야 됩니다. 변동성 심한 것들 제외한 거 그거 보셔야 되고 14일날 PPI 지표 발표됩니다. 예상치 0.3%. 그리고 14일날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까지. 곰곰이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소매 판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14일날 발표되고요.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 CPI 18일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21일 연준 금리 결정 있죠. 여기서 금리나 성급하게 나오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제 긴축 속도, 긴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켜보셔야 되고 25일 신규 주택 판매 보고 28일날 GDP 보시면 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